같이 한번 보면은 주제문을 몇 번 문장으로 골라왔냐. 1번 형광펜으로 표시하진 않아도 별표 정도로는 표시해와야 된다. 어디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주제문 1번부터 7번 문장 중에 어떠한 게 가장 중심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 같냐. 우리 선택지의 답부터 한번 골라볼까? 뒷장의 선택지의 답 몇 번이 답이야? 그쵸? 외부자의 관점으로 자기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어떠한 문장이 이 선택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 같냐? 괜찮네요. 5번. 5번 주제문으로 괜찮고 나는 7번 문장 버띠도 괜찮은 것 같거든? 7번 문장의 버띠? 원하는데 처음 넣으세요. 7번 문장 버띠도 괜찮고 5번 문장 전체도 괜찮다. 주제문으로. 주제문은 특히나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통째로 미리 외워놔라. 주요 문장 뽑아서 주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아직 합격여고 얘기 없어? 주관식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 2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첫 번째 문장부터 구조 파악하기가 어렵죠. 얘 주절의 주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이 you가 주절의 주어다. 동사는 need to고 노매를 what부터 세모가루로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주어는 your situation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whether부터도 얘를 세모가루로 묶을 수도 있고 네모가루로도 묶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세모가루로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네모가루로 묶으면은 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절의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사절로 묶어야겠죠. 너의 상황이 no matter what 어떻든지 간에 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혹은 너가 인사이더 내부자인지 혹은 외부자든지 간에 너는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목소리냐면은 어제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think about으로 시작하니까 지금 얘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려고 하는 건가 본데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래. 근데 어떠한 특징이냐면은 make 지금 여기에서 뒤에 목적어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외부자가 valuable 하면 뜻이 가치 있는 혹은 소중한이란 뜻이죠. 외부자를 소중하게 만드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조직에게. 외부자를 조직에게 가치 있게 만드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 일단 valuable에 3번 형광펜 쳐놓고 어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지칭하는 거 한 번에 지문 다 한 다음에 써보도록 할 거거든. 그러니까 대명사 나올 때마다 2번 형광펜 같이 치면 된다. 그들은 사람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쵸? 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문제를 볼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은 내부자가 얘 to 기억나? 중학교 때 배운 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되잖아. 근데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내부자가 어떤 거냐? 너무 가까워서 실제로는 노티스, 눈치, 챌 수 없는 문제를 보는 되냐?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의는 누구를 지칭해? 누가 이러한 사람들이야? 아웃사이더스 얘기하는 거죠. 내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였냐? problems 오른쪽에 있는 거는 뒤에 어떠한 구성 성분이 없어? 목적어 없죠? 노티스 뒤쪽에. 그래서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다. 오늘 관계사 프린트 시험 본 이유가 있거든. 수업하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돼? 그들은 early ones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떠한 자유냐면은 point out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얘 and는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아야 되죠. 해석상 그리고 구조상 지금 병렬되는 건 뭐냐? criticize랑 그쵸? point out이 지금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criticize 오른쪽에 있는 them도 2번 형광펜 칠하고 전명이니까 without부터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겠죠? 되냐? 그럼 너네 지금 눈으로 해석하면서 이 them이 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criticize them에서 them. them이 지칭하는 게 뭐냐? 그래서 these problems 되냐? 그 다음에 여기서 their은 누구야? their job이랑 their career에서는 그쵸? outsiders 지칭하는 거겠죠? 이거 분명히 너네 1번 문제 지칭 추론 문제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니까 뭐를 지칭하는지 꼭 잘 가져가라. 되냐? 4번에 주어인 they도 누구야? outsider죠.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비판할 자유도 갖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 없이? 그들의 직업이나 경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 없이. 왜냐면 외부 사람이니까 뭐 비판을 하든 말든 내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을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이렇게 외부자를 채택하는 외부자의 멘털리티 뜻 뭐로 배웠어?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대표 동사 force A2 부정사 이게 어디에 있는 동사야? 얼라우려 동사에 있는 거 알죠? 이런 거 외워야지 너네 주관식 때 답 쓸 수 있다. 대표 동사 전부 다 외워라. 외부자의 그러한 정신 상태를 혹은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일부는 뭐냐면은 우리가 둘러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조직을. 근데 뭐를 가지고? dissociated 하면 무슨 뜻이야? 분리된 혹은 관련이 없는 형용사 그리고 덜 감정적인 관점을 가진 채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외부자의 시선을 빌림으로써. 6번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냐? 그쵸? 가정법 뭐가 쓰였어? 과거가 쓰인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주 주말에 가정법 프린트 시험 볼 거다. 이화익 문법에서 외워와라. 이렇게 부사절 시작하죠. 의미상 어디에서 끝나냐? experiences 그쵸? 그 다음에 주절에도 역시 조동사 과거 형태 쓰인 거 보이죠? 되냐? if 다음에 시제도 여기 didn't know로 과거고 feel bonded 이렇게 didn't 뒤쪽으로 같이 걸리는 거래. bonded는 얘 지금 분사로 결속력 있는 그러니까 얘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야. 6번 해석하면은 만약에 너가 너의 동료들을 알지 해석 어떻게 해? 알지 못한다면 가정법 과거니까 못한다면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못했다면이 아니야. 만약에 너가 너의 동료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결속이 돼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쵸? 너의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래? 여기서 둘 다 데미지 칭하는 건 뭐야? 이 댐은 둘 다 누구냐? coworkers 얘기하는 거다. 돼? 그러니까 6번은 결국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 줄 알겠어? 5번 문장에 나오는 관련이 없고 덜 감정적인 관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뭔 말인지 되니? 7번 너는 그쵸? 직업의 안정성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혹은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대. 너의 마음을 말할. 누구에게? 경영진에게. 하지만 너는 뭐 할 수 있어? 이러한 외부자의 어세스먼트, 평가를 그쵸? 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조직에 대한. 어떻게? on your own, 너 스스로.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가 결정한 것을. 역시나 왓뒤의 문장 어때?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어서. 너가 결정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드밴스는 동사죠. 너의 경력을 뭐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얘 지금 동사다. 발전시키다라는.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지만 외부자의 관점에 빌려서 스스로를 성장시켜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이 valuable이라는 단어가 내신에 자주 출제됐던 단어거든. 어떠한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invaluable은 뜻이 뭐냐? 그쵸? 얘도 valuable이랑 동의어다. in이 붙어서 반의어가 아니라 똑같은 뜻이야. 가치 있는 이라는. 헷갈리지 마.
invaluable이나 valuable이나 똑같이 가치 있는 이란 뜻이다. priceless는 그쵸? 얘도 가치 있는 이죠. 가격을 매길 수 없으니까 가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럼 반유어는 뭐가 돼? 가치 없는은 value less다. 헷갈리지 마. 내신에 여러 번 출제돼서 애들이 많이 틀렸던 포인트거든. 그 다음 21번. 이것도 니네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제문은 뭘로 뽑아왔냐? 1번이랑 6번 중에. 결국은 우리가 얘들아 재난을 포인트는 재난이잖아.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재난 연습이라는 게 재난을 전부 다 예행 연습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뭐에 비유해? 재난 연습을? 그쵸. 마라톤 연습에 비유하는 게 나오잖아. 몇 번 문장부터 비유해주냐? 그쵸. 3번 문장부터 비유해주죠. 영어는 비유해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특히 스포츠랑 농구, 야구 혹은 마라톤 이런 거랑 되게 비유해서 설명해주는 거를 잘하거든. 같이 한번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주절에 주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뭐로 고를래? 팩트에 스위치 맞춰야죠. 동사는 어디 있어? shows. 얘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 shows 같은 거 뭘로 바꿔서 니네 틀리게 해. show, wing. 이러면 분사구문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바꾸면 주절에 주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안 써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굳이 안 써도 돼요. 뭔 말인지 되냐? 구조적 이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무조건 써라. 알려진 사실 있잖아. 컨틴전시 뜻이 뭐래? 비상사태에 대해서 그 알려진 사실이라는 게 근데 이게 알지 못하는 채로죠. 정확하게 what부터 네모 가로져 노잉의 목적어 그러한 비상사태가 무엇일지 되냐? 알지 못한 채로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뭐를 보여주냐면 재난의 준비라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뭐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재난의 예행 연습과. 우리 보통 콘서트에서 예행 연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똑같이 해보는 거잖아. 근데 재난의 대비 준비라는 건 전부 다 진짜 불질러 놓고 어떻게 대피할지 배우는 그런 거래?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마라톤도 42.195잖아. 근데 여기서는 26마일이라고 나오나? 그쵸? 4번 여기에 26마일을 전부 다 뛴대 마라톤 선수들이 맨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지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No matter how 또 세모가루로 묶으면 돼. 많은 mock disaster 하면은 모의 재날이라는 게 스테이지 원래 무대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직하다라는 뜻으로 동사 뜻으로 쓰였네. 얼마나 how many 얼마나 많은 모의 재난이 조직이 되던지 간에 according to 전치사 이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한 거야. 모의 재난 연습을. 실제 재난이라는 것은 절대 그것 중에 그것들 중에 어떠한 하나도 미를 뜻이 뭐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습 겁내 많이 해봤자 절대 실제 상황이랑 똑같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뭐야? 그쵸? 그 mock disaster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이제 비유해주죠. 이 아마 이렇게 슬래시가 하이픈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재난의 연습 계획이라는 것은 잘 봐봐. 지금 비교급 표현이죠. more than이죠. 보이냐? 지금 like라는 표현 나오면 비유하는 표현인 거 알죠? 되냐?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표현이 뭐야? 마라톤에 대한 연습이랑 than 뒤쪽으로는 뭐야? 뭐에 대한 연습을 비유하고 있어? 높이뛰기 연습 경기와 스프린팅 이벤트는 뭐야? 단거리 경주 이벤트의 훈련. 이 둘 중에 뭐를 더 닮아있대? 재난준비 계획이라는 거. 마라톤 연습이랑 닮아있다는 거야? 아니면 높이뛰기나 단거리 경주 연습이랑 닮아있다는 거야?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뭐야?
얘랑 더 닮아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 니네 작문할 수 있다. 작문에 딱 나오기 좋은 구조잖아. 되냐? 얘를 얘들아 몰대는 없다고 생각하면 해석하기 쉽잖아. 여기까지만 해석한다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 재난연습 계획이라는 것은 마라톤에 대한 연습과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비교급이 붙었을 뿐이야. 더 같다. 뭐보다? 연습보다. 이 뒤에 나온 높이뛰기 경기나 단거리 경기 연습보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왼쪽이랑.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은 연습하지 않는다고. by ing 방법. 어떻게 연습하지 않냐면은 풀 코스를 달림으로써 연습하지 않아. 그쵸? 26마일이라는 rather 3번 형광펜이죠. 오히려 그들은 get into shape 하면 뜻이 뭐래? 몸 상태를 좋게 만들다. 그들은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거죠. 방법은 뭐야? 더 짧은 거리를 running 달림으로써 뛰므로써. 되냐? 두 번째 방법은 뭐야? building up 그들의 endurance 지구력을 형성함으로써. 뭐를 가지고? 크로스 트레이닝 별표 단어 보이죠? 밑에 15번 보여?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하여 행하는 훈련법으로서. 되냐? 그러니까 이 엔드를 사이로 빌딩 업이랑 러닝이 병렬되는 거다. 방법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좋은 몸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데이는 누군데? 이 데이 마라톤 러너스. 여기서 레더리 함축하는 건 뭐야? 그렇다기보다는 마일의 풀코스를 달린다기보다는 더 짧은 거리 뛰고 지구력을 형성한다고. 되냐? 만약에 그들이 성공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 옵티멀 뜻 최적의 상태에 있는 거죠. 달릴 마라톤을 뭐에 걸쳐서? 미리 정해진 이 두 개 잘라서 외우면 돼. pre, determined 미리 정해진 코스와 길이에 걸쳐서. 되냐? 분사구문이죠. 니네 해석 꿀팁에 얘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면서 얘가 뭐를 함축해? 분사구문이라고. 젠장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 특징 3개 알죠? 해석 한번 해봐. 가정하면서. 되냐? 누가 가정하는 거야? 마라톤 선수들이 가정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레인지 오브는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뭐를 생각하면서 뛰겠어요 얘네가? 다양한 그 날씨 조건들을 가정하면서. 얘도 그냥 세모가로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아? 예측이 해석 예측이 되든 혹은 안 되든. 그러니까 지금 세모가로로 묶은 건 결국 뭐 수식해주는 거냐? 예. 이런 거 이제 내신의 문법 문제로 나온다고. 얘네 너네 헷갈리게 어떻게 바꿔 선생님이? predicting. 근데 날씨라는 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predicted가 되는 거다. 되냐? 고3 때 수능 볼 생각 있는 친구들은 구조를 100%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마라톤 준비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뭐를 하겠어? 재난 대책을 세우겠죠. 진짜 불내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주제문을 뭘로 잡아왔냐? 일단 선택지의 답부터 한번 골라볼까 그러면? 마라톤에 대한 훈련이다. 이게 결국 함축하는 게 뭐야? 1번이죠. 얘 해석하면은 포텐셜은 여기에서 명사로 쓰인 거다.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거죠. 뭐에 대한? 실제 재난에 대응할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되냐? 결국에 얘기하는 거는 재난 준비가 다 실제로 모든 걸 반영할 수 없다는 거니까 2번 문장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거 혹시 골라온 친구들 있니? 주제문으로? 이거 꽤나 이것도 구조파가 어려웠을 텐데 22번 보면은 주제문은 뭘로 골라하냐. 일단은 얘도 내용이 어려우니까 우리 선택지부터 볼까요?
얘 다 뭘로 골랐어? 자연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계속 변한다는 건데 주제는 뭐가 가장 적절할 것 같냐? 1번이랑 7번 문장 중에. 7번도 괜찮기는 해 사실. 다른 문장 골라온 사람 다 7번 골라왔냐? 그러네.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들아 이거 4번 문장 구조파악 제대로 해온 사람 있을라나? 나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헷갈렸거든? 어떻게 왔냐? 얘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일단은 왼쪽은 명백하게 뭐야? 얘 주어랑 동사잖아. 그쵸? 오른쪽 뭐랑 병렬되는 거 같냐? 너네랑 해온 거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 구조를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얘 엔드를 얘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얘 등위 접속사잖아. 등위 접속사는 결국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잖아. 그럼 이미 왼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게 주어랑 동사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에도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 얼도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로로 묶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어디에서 끝나는 거야? 큰 덩어리로?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쉼표까지 찍혀 있는 거야. 헷갈릴까봐 너네. 무슨 말인지 되냐? 이거 어떻게 구조 파악해와야 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해석이 가능할 때 이러한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우리 4번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볼까? 생태계라는 게 어떻대? 역동적이거든. 그리고 비록 일부는 endure,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 있다. 아까 endurance라는 명사 뜻도 나왔죠? 지구력이라는. some은 여기서 뭐를 지칭할까? 일부 생태계는 견뎌. 생태계가 좀 역동적이고 변화가 있긴 한데 일부 생태계는 그냥 안 변하고 지속된다는 거야. apparently 명백하게 어떻게? 겉보기에는 얘도 그냥 분사구문 처리하면 돼. 변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변하지 않은 채로. 그 다음부터는 쉽죠. 전명이니까. 기간 동안. 어떠한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무슨 말인지 되냐? 근데 무엇과 비교하여서?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여서. 선생님, 긴 기간이면 이 롱을 그냥 여기에다가 쓰면 되지. 왜 굳이 이 형태가 됐냐? 부연 설명하는 글이 뒤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시켜주는 거잖아, 결국엔. 무슨 말인지 되냐? 결국에 여기서 대의는 뭐를 지칭해? 그쵸?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는 그럴 수밖에 없고 실제로 eventually 마침내는 변화한다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do change라고 쓴 이유는 뭐야? 일반 동사? 강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얘 의미상 어떻게 가는 건 줄 알아?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한 단어로 뭐야? 생태계는 변한다. 생태계는 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마침내 변해. 근데 부사들에서 조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근데 일부는 안 변하기도 해. 근데 결론적으로는 변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주제문은 결국 그거야. 어려워? 이해하고 있니 같이? 결국에 생태계는 변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그 요지다. 이것만 하고 이 지문만 끝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집시다. fierce가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냐? 얘도 구조가 어려워. 그치? 어리죠? 되냐? 생태계를 피해 입힌다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에 기반한 거냐? 사운드? 사운드 하면 이게 건전한 컨저베이셔니스트? 환경보호주의자의 원리에 기반하거든? 되냐?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뭐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리야. 뭐를 최소화해야 돼? 디스럽션? 파괴를. 우리가 야기하는 파괴를. 되냐? 봐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벗 오른쪽으로 주어는 뭐야? 리스크 동사는 is지. 그럼 얘랑 뭐가 병렬돼? 빨간색 주어 동사랑. 왼쪽에 fierce or 이렇게 병렬되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근데 하지만
위험성이 있답니다. 어떠한 위험성이 있어? 이러한 원칙이라는 게 혼돈이 될 수 있는 거죠. 혼동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래된 생각과 자연의 균형이라는. 되냐? 그럼 봐봐.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프린시펄 오른쪽에 있는 이 대시랑 리스크 오른쪽에 있는 대는 뭘로 쓰였을까? 일단은 이 프린시펄 오른쪽에 있는 대는 뭐야? 뒤에 구조적으로 혹은 해석을 기반해서 보면은 이렇게 묶이죠. 일단 무엇이냐? 대은. 그쵸? 동격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왼쪽에 선행사가 있는데 뒤에 문장이 어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잖아. 디스럽션이나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얘는 동격의 대신 거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위치로 바꾸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하객여고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리스크 오른쪽에 있는 이 대은 뭐냐? 뒤에 한번 구조 봐봐. 해석이랑. 얘도 뭐야? 동격이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관계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우린 이해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법 지식에 기반해서 접근해라. 이것은 뭐를 암시하냐면 완벽한 질서를 암시하거든? 자연에 대한 완벽한 질서를 암시하는데 이게 어떠한 거냐면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질서라는 게. 대세선행사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자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끝나지.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 대은 뭐야? 얘는 명백하게 주격관계 대명사죠. 되냐? 이 대은. 그쵸? 뒤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동그란 가루 두 개가 전부 다 a perfect order of nature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를 가정하냐면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가정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질서라는 게 그 자연 자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그러한 질서. 그것은 근데 좀 어때? 얘도 구조 파악 어렵죠? 그냥 이렇게 묶으면 돼. 얘 이렇게 그냥 묶자. 그럼 얘 형용사고 이 로맨틱이 수식해주는 게 이 노션이라는 명사다. 그것은 어때? 낭만적이야. 아이디익 하면은 목가적이라고 얘기하지는 말고 약간 낭만적인 개념이랍니다. 하지만 매우 어떻대? 미스리딩, 잘못된, 오도하는, 잘못됐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를 가정하기 때문이야? 정적인 컨디션, 조건을 가정하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서 질문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디스가 함축하는 건 뭐냐? 이 디스가 지칭하는 거는 이것은 완벽한 자연의 질서를 가정한다. 디스는 뭐를 지칭하냐? 이것인 거에 동의해? 이것인 거에 동의해? 근데 이게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 뭔 말인? 왜냐면은 건전한 자연 보호자의 원리라는 건 뭐를 가정해? 자연의 완벽한 질서를 가정하거든? 근데 이게 좀 어때? 로맨틱하긴 한데 이 글을 쓴 사람에 의하면 어떤 거야? 잘못됐다고. 왜냐면은 자연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 자연은 어때? 역동적이라고. 그대로 있기도 하지만 역동적이라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결국 5번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야? 구체적인 사례야. 어떻게 자연이 역동적인지. 생물의 종이라는 게 오고 간다는 건 태어나고 죽는 거를 함축하는 거다. 태어나고 죽죠. 기후 같은 것도 변화하죠. 식물과 동물의 집단들도 적응하죠. 변형된 환경에 적용을 하죠. 그리고 언제? 얘도 지금 분사구문이죠. 어디에서 세모가로 닫으면 되냐?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치? 여기서 닫히죠. 그러면 얘들아 이 엔드릴 사이로 결국 병렬되는 건 뭐냐? 이 엔드릴 사이로 절이 몇 개 병렬되는 거야 문장이? 4개 병렬되는 건지 알죠? 뭔 말인지 되냐?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명사가 여기 그냥 화면 봐봐. A, B, C, D, E 이렇게 병렬되면 전부 다 여기다 and 붙여주면 돼? 아니죠. 마지막에만 뭐 붙이면 돼? and 붙이면 되잖아. 커마만 계속 찍다가 무슨 말인지 여기에만 and 붙이면 되잖아. 문장도 똑같아. 10개 나열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붙이는 게 아니야. 얘 문장 1이죠. 얘 문장 2죠. 문장 3이죠. and 뒤쪽으로 얘 부사절의 기능은 결국 뭐야? 얘 지금 분사 구문 형태인데 분사 구문의 기능 뭐야? 주절을 부연 설명하고 위치가 자유롭고 여러 개가 와도 괜찮은 건 없어도 된다는 거야. 부연 설명이니까. 뼈대를 봐야 된다. 뼈대. 무슨 말인지 되냐? 그리고 파인이 세밀한 세부사항으로 검토가 되면 뭐 들여봐지면은 얘도 조심해라. 이 형태를 검토가 되면 그러한 적응과 그 결과적인 변화라는 게 여겨지는 거죠. 발생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적응이랑 변화라는 게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to, take, place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얘 take place 얘 수동태 불가 자동사 중 하나인 거 알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어때? 왜 하필 이렇게 썼을까? be taking. 얘는 단순히 시제로 봤을 때 얘는 그냥 현재 시제로 볼 수 있고 투부정사. 얘는 뭐냐? 투부정사의 진행 시제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잖아. be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니까. 왜 굳이 이런 형태로 썼을까?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 그 적응이랑 변화라는 게.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진행 형태로 쓴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모르면 그냥 외우세요. 6번. 그러니까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미스는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이거든.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야. 1번 근거 없는 믿음. 니네 단어장에 통념이라고 나와 있던데. 2번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그런 신화 있죠? 즉 자연의 균형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성이라는 거는 역동적이라고, 즉 계속 변화한다고. and 뒤쪽으로 얘도 도치되는 사례 중에 하나잖아. 동의하는 표현, so am I, so do I처럼. 그러니까 and 뒤쪽으로 주어가 뭔 거야? arrangement. 동사는 are. so am I, so do I. 알죠? 응? 중괄호로 묶을게. 도치될 때처럼. arrangement가 원래 배열이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27번 단어 보여? 그 지문 밑쪽에? 뜻이 뭐래? 사는 모습이나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 already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쵸? 역동적인 것처럼. 우리의 지구가 역동적이라고, 그 생활 방식이 역동적인 것처럼. 근데 이게 어떠한 생활 방식이야? 그것의 거주자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죠. 바의 위치는 뒤에 문장 어때 해야 돼? 완전하니까 리브 뒤쪽에 목적어 필요 없죠. 리브는 자동사니까. 뭔 말인지 되냐? 바의 위치를 뭐 정도로 바꿔도 되겠냐? 그렇죠. where 정도로 바꿔도 될 것 같죠. 관념상의 장소로 생각해서 where로 써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관계사 시험 본 이유가 있다. 제발 외워, 제발. 지금 59분이거든? 쉬는 시간. 이 1번 문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 이 벗을 사이로 뭐랑 뭐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냐. 벗 왼쪽에서 나오는 개념 하나는 뭐냐. 일단은 내가 표시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그냥 봐봐. 벗 왼쪽에서 나오는 개념은 건전한 환경, 뭐 컨저베이셔니스트의 프린시플이잖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 원리는 뭐냐? 우리가 그 환경에 야기하는 피해를,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개념 또 하나는 뭐냐? 자연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잖아.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 벗을 사이로.
지금 1번 문장에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여기서 지칭하는 이 디스 프린시플은 뭐야 결국에? 이거잖아 이거. 뭔 말인지 되냐?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 예습 제대로 안 해오면 이 수업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옹호하고자 하는 건 A야 B야? A야 A. 내 그래서 여기서 혼란이 왔었어. A는 괜찮은데 이 B는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디스가 지칭하는 거랑 이시 지칭하는 거는 뭘로 봐야 돼? 얘로 봐야 돼 얘. 굳이 따지면 이 올드 아이디어. 뭔 말인지 되냐? 일단은 하지 마봐 아직.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연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아이디어랑 이 환경보호운동가의 원리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 이거는 괜찮거든? 당연히 환경 파괴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연의 균형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왜? 마지막에 6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네. 자연의 균형이라는 건 근거 없는 믿음이다. 여기서 자연의 균형이 얘기하는 것은 자연이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자연은 사실 역동적이다.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2번 문장의 디스가 지칭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는 괜찮아. 그 헷갈리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라. 이미 이해 못한 사람은 필기해서 해도 집에 가서 한 10번 정도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꼭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되냐? 이것도 어려워. 23번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거든.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워. 왜냐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글이라서 그런 건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선택지 보면은 답이 뭐냐, 이것부터 한번 보자. 그쵸? 신은 신인데 뭐야? 창의성의 원천인 거죠. pre 하면은 이전이라는 뜻이, 이전의 혹은 미리라는 뜻이 있어. 즉 근전대 시대에, 즉 현대 이전 얘기하는 거다. 현대 이전의 시대에 창의성의 원천이 뭐였대? 신이었대, 신. 그러니까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창작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전부 다 신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서 표현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be attributed to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고, 얘도 인과관계 관련된 거라서 이게 오늘 마지막 지문이 될 것 같네요. 2번 형광펜 치고 이 밑으로 정리를 하면 문장을 적어놓는 게 훨씬 편해. 그녀는 얘 해석 어떻게 하냐? 얘 그냥 화면 봐봐. 얘 해석 어떻게 해? 그녀는 그녀의 성공을 노력의 탓으로 했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attribute A to B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A를 B의 탓으로 하다. 그럼 A는 결국에 뭐야? 결과들 결과. 결과를 B는 뭐야? 원인. 이렇게 되는 거다. B의 탓으로 하다. 되냐? 그럼 얘를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여기 봐봐. 그럼 얘를 지금 능동태잖아. 그럼 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지금 her success랑 이 effort 중에 뭐가 주어로 와야 돼? her success죠 당연히. 그쵸?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 구조가? 그녀의 성공은 불러 was attributed to 그대로 떨어지죠. 얘 해석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그녀의 성공은 노력의 탓으로 여겨진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 해석 어떻게 돼? 현대 과학 시대 이전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초인간적인 힘으로 여겨졌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결국에 이 크리에이티비티는 뭐야? 결과죠, 결과. 얘가 원인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응? 이 형태를 외우는 게 포인트다. 이 형태를. 이 두 개 친구들이요. 그대로 필기해도 되는데 너네가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필기해. 이미 모든 지문 한 줄 정리해야 되는 거 알지? 모든 지문을 니네 언어로 바꿔서 한 줄로 정리해야 된다. 본문 내용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 결국 지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라왔냐? 1번이랑 7번 문장 중에 1번. 괜찮네요. 1번. 그쵸? 1번 문장 노란색 형광펜 쳐서 주제문 표시합시다. 그러면은 유나는 지금 시험범위 아닌데 공부하고 있는 거? 실력 상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현대 과학시대 이전에 창의력이라는 게 초인간적인 힘으로 여겨졌답니다. 얘는 접속사 역할하는 거 알죠? and나 but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선 문맥상 and 정도가 괜찮겠는데 나불은 형용사 뜻으로 뭐야? 그쵸?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유래한 거죠. 신으로부터. 되냐? 모든 창의성은 새로움은 신 때문이다. 얘가 결국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결국 어쨌든이 더 문맥상은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 어쨌든 있잖아.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냐고. 디바인 신이 창작의 활동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었겠냐고. 결국 이번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그런 거 못 만들지. 신이 만들지.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연결을 조심해. 인팩트 사실 있잖아. 관심 끌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연결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그 라틴어의 의미 있죠. 동사 inspire 뜻이 뭐야?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인 라틴어의 의미는 숨결을 불어넣다랍니다. 분사구문 믿음을 반영하면서. 동격이죠? 어떠한 믿음이야? 창의적인 영감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순간과. 근데 어떠한 순간과 비슷하다는 거야? 창조의 순간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when에서 무슨 가루로 묶고 왔냐? 동그라미. 왜? 이 when이 해석해보니까 뭐를 수식해줘? 모먼트를 수식해주죠. 그러니까 전명, in creation, 전명이랑 관계, 부사가 둘 다 모먼트 수식해주는 거죠. 창작의 순간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순간이냐면 신이 처음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인간에게. 되냐? 세모가는 여기서 닫으면 되겠네. 빌리프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뭐라고? 동격. 되냐? that이랑 위치 뭐 이런 거 헷갈리는 친구 없겠죠? 절대로. 플레이토 너무 유명한 친구죠. 철학자죠. 그리스의. 플라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포이슨 뜻이 뭐야? 시
be in이 possessed 사로잡힌 거죠. 신의 영감에 의해서. 그리고 플로틴은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스 철학자 중 한 명인가? 플로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은 예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오직 아름다울 수 있죠. 오직 조건이 뭐야? 그것이 신으로부터 디센디드 내려올 때에만 되냐? 역시 신이 있어야지 창작 활동 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예술가의 직업이라는 건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돼? not, but. 그쵸? 뭐가 아니야? 창작자의 일이라는 건 자연을 모방하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뭐야? sacred, 신성하고 transcendent, 초월적인 자연의 특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 그럼 내가 자연을 보고서는 모방하는 거야? 아니야. 신의 힘이 내게 깃들어서 그걸 리뷰 하는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진지해 지금. 예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오직 pale imitation. 모르겠어? 어설프게 흉내낸 것이겠죠. 뭐를? 완벽함을. 이데아의 세계의 완벽함에 대한 그냥 어설프게 흉내낸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계시를 내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가 내 안에 깃들어 있어. 신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거든. 그러면은 모나리자라는 그 완벽한 이미지는 어디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그걸 드러내는 건 단지 완벽함에 대한 그냥 모방일 뿐이라는 거야. 진짜 완벽한 신이 주신 그 그림은 내 안에 있어. 사이비 종교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설프게 흉내냈을 뿐이야. 신이 주신 선물은 내 안에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교입니다, 무교. 그리스의 예술가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현실에서 본 거 모방하는 거 아니지. 자연 보고 그릴 때도 모방하는 거 아니야. 대신에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순수하고 진실된 형태를 제시하는 거야. 신이 준. 드러내는 거거든. 근데 이게 현실에 기반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를 이야기해? 일종의 타협을 해야지 현실에 이제 리얼리티에 보여줘야 되니까 추상적인 것과 정확한 것의 타협을 야기하면서 신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지만 내 안에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현실이랑 타협을 해서 현실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 설명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인스테드는 여기서 뭘 함축하냐? 대신에 그들은 순수하고 진실의 형태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하는 대신에요? 그들이 본 것을 모방하는 대신에, 모방하지 않는 대신에, 모방하는 대신에. 그래서 모방하는 대신에죠. 대신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공부하는 대신에 게임했다. 알죠?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하고 있니? 같이 있니? 같이? 외롭다, 외로워. 되냐? 주제문은 그래서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이런 질문 학력은 잘 안 나와 사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라. 되냐? 지금 24분이거든? 질문 하나 아니야 오바야. 단어 정리 못